함석헌 김대중을 논하지 않는 북원추 논의가 진상규명의 포기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지앙의 북원추 북한 원자력 발전 추진은 김대중의 6.15로 이어집니다.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나타난 북원추는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을 연 김대중에서 소급으로 시작됩니다. 김대중의 6.15는 직접적으로 남북 연석회의에 이어집니다. 사진을 보세요. 거의 이미지가 공통되는 게 있죠. 남북 연석회의는 직접적으로 남한 내부의 빨치산 지하투쟁과 연결됩니다. 이승만에 의해 완전 진압당한 남로당과 그 배경의 민주주의 민족전선은 천도교 신파로서 김대중 장면 파벌의 근본을 의미합니다. 남북 연석회의는 곧 6.25 전쟁과 이어집니다. 북한 공산당 기준으로 6.25 전쟁은 남로당 구출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는 남로 북로당과의 전쟁입니다. 휴전이 벌어졌습니다. 휴전은 곧 빨치산 지하투쟁을 했던 이들이 자유민주 세력 안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6.25 전쟁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고, 거기서 피해자들이 왜 남침로 열어줬어, 내가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좀 과했던 거죠. 여기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함석헌이 자리합니다. 함석헌의 작용하는 1958년으로 기록됩니다. 1958년에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진보당 사건입니다. 억지로 그 당시에 조봉암의 가해자를 편들기 위한 드립을 치지 않겠습니다. 그럴수록 과거가 미래 세대의 구속이자 덤터기가 됩니다. 조봉암 사건은 무죄로 끝이 났고 국가의 잘못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함석헌은 조봉암 사건을 계기로 좌경화가 됐다고 여겨지고 장준하는 1972년을 시점으로 좌경화가 됐습니다. 장준하의 좌경화는 유신체제의 절망이 자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사회 최고 어른인 70대 학생운동권 출신 노인들은 1950년대 어린이였고 70년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김영삼 시대 이후에 40, 50대로 사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현재까지 쭉 완투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중 권력입니다. 이분들이 암호 정치로 세우는 권력 기제가 있습니다. 즉 소련 시대 좌파 마을끼리의 짜고 치는 고수톱의 권력이 따로 있고 법치 질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이중 권력입니다. 함석헌 저작집을 딸딸 외우는 사람에게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함석헌 저작집은 30권이나 되는 분량이 있지만 공맹이 국가고 유교고 개새끼다. 노자가 자유다. 노자가 민중이고 자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고장난 녹음기입니다. 고장난 녹음기 부분을 편집하여 30권 분량을 주제별로 압축하여 3권으로 줄인 책도 있습니다. 1990년대 국가라는 말은 군사정권 때 애국심 교육을 들었던 이들에게는 뜻도 이유도 모르는 채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서구의 국가주의는 규제라고 보면서 이분들은 꾸준히 한국의 본래의 권력은 임금신앙이라고, 임금에 종속되면 해방이고 서구의 국가는 규제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신앙이었죠. 세계화 시대는 꾸준히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말 한국인처럼 쓸 수 있는 안티파스러운 외국인 거주로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배경의 논스크리스찬 유대인들과 이에 연결된 동구권 사회주의 기독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양의 천도교 사회주의와 다릅니다. 그러나 미국의 친중 세력은 사회주의 권력 확대로 이익이 된다면 쓰는 구조입니다. 즉 신앙에 무관심하고 권력에 방점을 찍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인들은 신앙에 방점을 찍고 권력에 무관심한 차원으로 하면 얼마든지 이걸 사기로 엎을 수도 있는 거죠. 한국 우파는 월남전 파병에 있어서 미국 우파의 정당성을 논했고, 한국 좌파는 월남전 파병이 개새끼 짓이라고 미국 좌파 쌍쌍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김대중과 바이든의 오랜 친분이 있는 것입니다. 조갑재 씨가 우파에게 바이든을 빨아야 하면 그렇지 않으면 잘못이라는 식의 주장은 대단히 우파층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식 국가제도를 훌쩍 뛰어넘어서 아시아로 가자! 이승만 시대의 어린이였고 군사정권 때 학생운동 청년이었던 지금의 노인들은 함석헌의 명제를 맹신합니다. 즉 함석헌 씨는 남북한의 공동의 시족 공동체로 거기에 다 줄줄이 연결되는 그런 시족 연합을 나라라고 부르죠. 서구식 국가를 국가로 부르면 규제라고 말하고.
그런데 완전히 그 세대가 바뀐 세대에게서는 어느 게 규제고 어느 게 해방일까요? 중국식 시족 통일전쟁 마인드로 우리 시족이 전 영토를 장악한다는 환상은 그 시족이 아닌 이들에게는 핵재앙입니다. 자기 시족만 그래 대단하면은 다른 시족에게는 아니 응어리죠. 사실 이런 중국식 통일전쟁을 논하면은 일본 제국주의 대동아 공영권도 당연히 통일입니다. 그리고 히틀러 시대 인종주의도 당연히 통일입니다. 그러나 히틀러와 일제 말기 부정함은 아시아적 야만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후천 개벽, 한쪽은 그 맹자의 역사혁명, 또 그리고 밑에는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세 개가 같은 거죠. 한국인들한테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민족혁명선언은 일제 타도를 위하여 살인, 방화, 폭력 등 모든 행동을 긍정합니다. 즉, 안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 줄선 시족 빼고는 모두가 적입니다. 모두가 쓰레트려야 될 대상입니다. 북원추는 논리적으로 같습니다. 이 논리하고. 그러니까 그들끼리에서는 아주 일제시대 사회주의 혁명파의 아주 그 전통을 이었다. 아주 긍정으로 말하겠지만 그 한국 국민의 기본권 논리는 참혹하게 깨트린 거죠. 동서를 아우르다는 말이 꼭 국민의 권리를 등쳐먹는 걸로 언제나 갑니다. 여기 이거하고 논리적으로 거의 같은 게 고종황제 100년상인 3.1운동 100년 행사입니다. 그런데 3.1운동 100년 행사는 고종황제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소련마을 시족신앙인 원불교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고종황제 신앙이 전라도 대승불교인 원불교 기억처럼 논해지고 대승불교로 농촌시족 말에 접붙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그 농촌 마을이 서로 협력을 할 때 그 시족식 족장끼리 막 악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말 이제 그 서로 하나가 됐다고 딱 그 짝을 그 무한반복하잖아요. 그런 시족마을 연합으로 남로 북로 빼면 한반도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북원추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자유민주 한미의 동맹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들 기준으로 비국민 운운하면서 피해자 했던 사람들이 더 심한 거지. 요독수용소는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남로 북로 빼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북한 인권 주장? 그거는 그들을 기준으로 속상한 거죠. 왜?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들 빼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북한 원자력 추진은 단지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 선언에 따른 그들 시족 빼고는 아무도 사람이 없다는 중국식 시족 신앙을 깔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중공에서 인권 침해가 있는 이유, 공산당 그 관료들 시족 외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반국가 행위의 주장은 겉돕니다. 그들에게는 천도교나 원불교식 시족신앙으로 조상의 충성만이 존재합니다. 여적죄 프레임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수고 조선왕조를 시족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함석하는 의도를 띄웁니다. 그리고 여적죄 프레임 하는 게 공맹이고 개새끼다. 국가고 개새끼다. 전라도 좌파가 신이 나는 프레임이에요. 신의 한수나 그 조갑재 씨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여적죄 하면 여적죄 규탄한다 하면서 자기 속만 시원하지. 그런데 전라도 그 좌파 인맥이 완전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식으로 가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회개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 이용만 했지 왜 기독교식으로 안 하는 거지? 자신들이 시원하면은 상대가 응어리 생겨요. 경상도 천도교인들의 이런 식의 전라도 천도교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지지 않은 칼날을 쥔 사람이 그 옛날 흉내를 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칼날을 쥔 경상도 쪽이 더욱더 피해자 하면서 가해자라고 위법한 가해자라고 위법한 가해 행사를 깨뜨려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해야죠. 지금 을 중에 을이 무슨 여적죄를 주장해. 을 중에 을이 무슨 여적죄를 주장하냐고. 결국 사기, 취소, 부당이득 부분으로 함석헌에서 김대중에서 노무현에서 문장으로 이어진 1919년 3.1운동 정서를 고려연방제 군주신앙으로 하다 일국양제를 추진하는 시진핑 중공의 대승불교처럼 기억을 만들려는 그
움직임을 깨뜨려야 되죠. 움직임을 깨야 합니다. 함석헌과 김대중에서 노무현에서 문장, 이들이 건국반동 운동을 했던 남로당 전라도 천도교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바탕으로 세계교회별 후원을 얻고 역성혁명을 연장선을 축구했습니다. 모든 사회 문화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적죄 운운하는 이들이 경상도 천도교 노인들의 코인을 빨려는 거고, 사실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하여튼 법을 논할 수 있는 서양법의 기반인 그거 자체가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 그러니까 기승전 감투, 귀족들이 그것만 논하게 국민들의 골을 비게 만들고 극한의 무질서를 만든 거죠. 그래서 피고가 문장이 아니라 피고가 정세현과 문정인을 놓고, 함석헌에서 김대중에서 노무현에서 문장으로 이른 원불교를 고려연방제로 이른 대승불교 공식으로 하는 정치종교 부분에 대해서 사기, 통일부와 민주평통이 범죄적 운영을 했다는 이유로 권력기구 무효화하는 법 절차가 맞습니다. 아니, 정세현과 문정이 놔두고 문정 여적죄 장난합니까? 장난해요? 되냐고. 그게 정세현과 문정이라는 그 뿌리를 냅두고 되냐고. 결국 6.15 체제 법정 해적권이면 모든 게 사기였다는 것에 드러남이죠. 세계교회협의회도 사기죄 피고가 됩니다. 김대중의 정치행동과 천도교 혹은 원불교 도그마에 부합된 부분을 드러내면 됩니다. 중국식 종족전쟁 개념으로 영혼함 맞물린 박터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용석 변호사나 김진욱 공수처장 같은 분들은 내 주장이 뭐였는지 알아들 것입니다. 결국 영혼함 천도교인들은 시족 전쟁으로 하면은 상대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를 오랑캐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은 원고와 피고가 다 똑같은 국민이라는 전제로 죄를 논하는 거잖아요. 국가의 정당을 하려면 사회개혁론을 논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법적 기재 놔두고서 민주산악회하고 호남 향후회하고 서로 권력 경쟁하잖아요. 근데 민주산악회가 게임에서 달려. 그러니까 또 이제 우파에서 민주산악회 쪽이 밀린다. 그럼 전라도하고 엎쳐서 딱 엎어버린다. 그게 탄핵이고, 박근혜 탄핵이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하게 신종교가 패권 지면서, 기독교 까불지 마! 서구를 까불지 마! 서구는 흉내만 내면 되는 거야. 뭐하러 진실하게. 흉내만 내. 그렇게 만든 신종교인들의 지난 30년에 머리통 터지는 젊은 세대들의 아픔의 눈물이 이어져 낼 때입니다. 북원추는 정세현과 문정인이 피고입니다. 문장이 피고가 아니에요. 정세현과 문정인이 피고입니다. 그래서 사기죄를 주장하여 6.15 체제 법정 해제권으로 이어집니다. 즉,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과 같습니다. 6.15 체제 노비 계급에 머무는 시스템에 머무는 차원에서 탈퇴한다는 소송일 것입니다. 업무대행사 대표 김정은, 김여정, 업무대행사 직원 정세현, 문정인, 조합대표 문장, 이런 악덕 지주택조합에 끼인 조합원의 탈퇴 소송은 대부분 지주택조합처럼 조합원의 등골 뽑아먹는 기제로부터 벗어남을 말합니다. 복한 퍼주기를 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국민이 근원적으로 벗어남을 논하는 데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지주택 조합에서도 탈퇴가 먼저지, 조합장 사형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주택 피해자들이 조합장 사형 이거 말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정말로 논하면 사기를 주장하여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그리고 탈퇴가 먼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세현과 문정인 권력기구에서 이 권력기구가 무효다. 사기로 무효다. 이게 맞습니다. 노자는 사실은 중국 사상사에서도 망국의 사상으로 유명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 노자만 죽어라고 빠르기 때문에 강요받았는데요. 그 문제 있죠. 헌법의 국민 기본권은 국가의 정당화 기제로 나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이승만 싫어하는 거 이해 갑니다. 박정희 싫어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종교 무당 신화를 꽉 쥐고서 그들 북한 공산당과 자기 빼놓고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국민이 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나아가면은 결국은 정세현이 1977년 이후 통일부에서 입사해서 한 모든 게 무효다, 이렇게 가야죠. 문지양 여적죄가 아니라 정세현의 77년 통일부 근무 이후의 모든 것이 무효다, 이게 맞아요. 지주택 탈퇴 소송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전라도 좌파들은 경상도 천도교인들의 뭐 여적죄 이런 식으로 나와서 서로 전라도 좌파들은 희생자 팔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드립으로 나가잖아요. 아무것도 쥐지 않으면서 무슨 여적죄 주장이야. 말이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상도 전라도 천도교끼리, 민주산악회 호남 향후교끼리 서로 박터진 전쟁하면서 양쪽 영호남의 천도교인 밖에는 권력 주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4.15 부정선거에서 민경욱 의원 같은 사람들이 왕따 되는 식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권력 기조하는 거, 이제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박근혜 탄핵도 4.15 부정선거도 모두 고려의 연방제 차원으로 남북한의 소련 말의 원불교스러운 군주신 신앙의 질서 문제입니다. 문제양 여적죄 문제는 주장은 본질을 가리는 매우 말초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함석헌 선생이 결국 후백제처럼, 신라를 붕괴시키는 후백제처럼 하자고 해서 줄줄이 이어진 몇 년의 역사입니까? 58년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예? 몇 년인가요? 이거를 결국은 심판이 뭔가요? 사람을 심판하나요? 생각을 심판해야 돼. 생각을.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심판해야 된다고. 먼저 죄는 어딨다? 생각에 있어. 이승만을 미워할 수 있어. 결국은 이승만 편들어서 이승만 쪽에서 선 사람들의 잘못된 거를 잘못했다고, 이미 잘못했다고 판정 났잖아. 조봉환 무효 판정 났잖아. 근데 왜 멀쩡한 일반 국민을 등골 뽑아 먹으려고 그래? 중국인들의 성경인 중국의 춘추에서, 그래. 춘추에서만 무죄야. 한국 국민이 단 1초, 0.10001초라도 춘추가 법이라고 동의한 적 있어? 없잖아. 그리스도 앞에 양쪽이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세계 앞에 회개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승만의 피해자였다, 박정희 때 피해자였다, 그리고서 지난 30년간 가해자였잖아. 근데 지난 30년간 가해자였던 거 다 무너지게 왜 여적죄 주장하냐고. 지금 북한 무원추는 가해자였다는,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피해자 드립할 수 없게 해야 된다니까. 북원추는 그러니까 시족 빼면 아무도 사람이 아니다 하는 중국신의 시족신앙을 깔고 있습니다. 이 신앙 기준으로 서양법이 되지든지 아니면 서양법 기준으로 이 신앙을 심판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중 권력에서 이 신앙이 서양법을 깨트리려고 할 때 계속 미국 나가라, 주한미국 나가라, 또 평화 하면서 안보 깨뜨리자. 근데 이 신앙 기준으로 중국식 신앙으로 심판하지 말고, 여적죄는 결국 중국 신앙이에요. 서양법으로 심판해야지. 서양법으로 심판하면 뭐다? 정세현 77년 통일부 근무 이후로 그게 전부 무효다. 사기다. 사기. 정세현의 평생의 통일부 근무는 전부 사기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